접사 촬영 때 가끔 주위 풍경을 촬영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마이크로 렌즈 장초점 촬영으로서는 좋은 감성 사진 영상이 되지 않아 광각 단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냥 정지 사진 같으면 어떤 카메라도 좋지만 접사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크롭 바디보다도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바디가 작은 야생화 촬영에 유리합니다. 물론 접사 때 편리한 줌 렌즈가 좋지 싶지만 선명도는 단 렌즈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 사용하여 보다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파나소닉 GX8과 올림푸스 카메라 EM1, 2까지 사고 팔고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캐논이나 니콘 카메라는 정지 사진은 좋지만 영상 촬영 때 4K는 소니, 파나소닉, 올림푸스보다 못합니다. 사실 풍경이나 인물 촬영 같으면 풀사이즈 이미지를 쓰지만 이미지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서는 파나소닉 카메라에 어댑터를 부착하여 시그마 마이크로 50mm로 촬영 효과도 보고 파나소닉 카메라 20mm로 1.7로 전체 분위기를 촬영하기 위함입니다. 촬영하다 보면 제일 문제점은 봄철 야생화 키가 작기 때문에 촬영 때 완전히 엎드리거나 낮은 삼각대에 카메라 파인더를 보려고 머리를 땅바닥에 거의 닿게 촬영하고 있으면 어떤 아가씨는 노인이 산길 가다 쓰러진가 하며 놀라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장점은 풀사이즈 카메라보다 피사체가 2배 크게 보여 같은 피사체라도 많이 뒤로 물러나서 촬영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F 심도가 강해 반대로 조리개를 약간 열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냉이꽃 같은 경우 F 심도를 약간 더 조이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접사 촬영 때 크롭 바디나 풀 사이즈에 비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는 105mm 기준으로 70, 60, 50, 40mm로 갈수록 선명도가 좋습니다. 105mm 기준으로 40mm로 내려갈수록 심도는 강해집니다. 본인 경험으로 105mm가 f5.6 정도면 50mm는 f4로 한 단위 내리거나 조금 열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나소닉 단렌즈 20mm 최단거리 촬영폭은 12.5cm입니다. 이 정도이면 F2나 F4 정도에서 배경 흐림을 주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접사링을 사용하면 고배율이 되어 쓸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근접 풍경 촬영 용도는 매우 좋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부족한 구도를 보완시킵니다. 이번 얘기 드리는 것은 봄 접사 촬영 때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보는 카메라와 렌즈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흔히 봄철 야생화는 키가 작습니다. 매번 낮은 삼각대에 부착한 카메라 파인더를 보려면 상당히 불편하며 힘듭니다.
위에서 파인더를 볼 수 있는 카메라 파나소닉 GX8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소니의 90mm 마이크로 렌즈도 사용하여 보고 소니 6600에 어댑터를 끼워 캐논 렌즈도 사용하여 보았지만 불편합니다. 봄철 야생화 촬영은 결국 위에서 파인더 보는 OLED 틸트식 뷰파인더가 있는 거의 땅 근처 낮추어 위에서 뷰파인더를 볼 수 있는 파나소닉 DMC GX8과 파나소닉 GX8에 어댑터를 끼워 시그마 50mm 마이크로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파나소닉 GX8로 단렌즈 20mm로 틸트 OLED 파인더를 보면서 정밀하게 핀을 보면서 맞추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사용 렌즈는 누믹스 20mm f3.2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에 파나소닉 GX8에 어댑터 사용하여 시그마 마이크로 50mm를 부착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시그마 50mm는 봄철 꽃 촬영 렌즈 성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명도를 봅니다. 파나소닉 GX8 단렌즈 20mm 선명도는 마이크로 렌즈 촬영이 아닌 그냥 보통 단렌즈가 이 정도 선명도로 표현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시그마 마이크로 렌즈 50mm도 어느 렌즈 장초점 렌즈보다 해상력이 뛰어납니다. 마이크로 렌즈 경우는 장초점에서 단초점으로 내려갈수록 선회도는 좋으나 촬영 때 뒤배경 흐림 문제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 60mm에서 105mm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봄철꽃 야생화 촬영에는 니콘 40mm는 조금 심도가 강한 것 같고 시그마 마이크로 50mm는 조리개 조정 다이얼이 있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접사 촬영은 수동 초점 핀을 맞추어야 하니 좋은 조건 렌즈입니다. 파나소닉 GX8에 누믹스 20mm와 시그마 마이크로 50mm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언덕둑 위에 피어있는 제비꽃을 발견합니다. 카메라를 언덕둑 밑으로 카메라를 바짝 낮추어 제비꽃 뒤 배경으로 택합니다. 사진 트리밍한 부분이 촬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저 단렌즈 20mm로 한 컷 촬영합니다. 뒤 배경을 흐리게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앵글을 바짝 낮추어야 하는데 이런 언덕 위에 운 좋게 제비꽃이 핀 촬영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 촬영입니다. 다음으로 주 촬영을 하기 위하여 시그마 마이크로 50mm를 부착합니다. 현재 지형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런 장소를 만나면 뒤 배경 처리가 상당히 좋은 조건을 줍니다. 먼저 뒤 배경 흐림을 주기 위해 조리개 f3.5 정도로 촬영합니다. 뒤 배경을 조금 더 나오게 하며 꽃이 자생하는 분위기를 촬영하기 위하여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서 뒤 배경을 확인하면서 배경의 선명함을 주어서 제비꽃 자생 환경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 상태 조리개를 더 조임하여도 좋습니다. 1차 촬영이 끝나면 카메라를 조금 더 제비꽃 앞으로 다가갑니다.
먼저 조정을 한 좋은 선택 조리개 값 F5.6 정도 그대로 촬영하여도 되지만 꽃으로 근접할수록 조리개 조임을 더 줘야도 처음 촬영 거리 때보다 뒤 배경은 조금 더 흐려집니다. 이때 조리개 조임 정도는 뒤 배경의 흐림 정도를 조리개 조임 정도를 조정하여 흐림 정도를 보면서 조리개 조임은 뒤 배경 흐림 정도가 피해 안 가는 정도로 최대로 조입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조이라는 것은 여러 개 피 맞춤이 틀린 상태의 꽃 때문입니다. 꽃을 위에서 보면 각각 카메라에서 보는 거리가 틀립니다. 반드시 배경 흐림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리개 조임은 최대로 합니다. 이렇게 크게 촬영할 경우는 조리개 F8로 하여도 뒤 배경이 흐려집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에서 75cm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리개 F3.5에서 F4 정도로 핀과 뒤 배경 흐림을 보면서 촬영합니다. 제비꽃으로 조금 다가가서 F5.6으로 조정합니다. 그 다음 50cm 접근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뒤 배경이 검어서 보이지 않는데 뒤 배경 검은 것을 없애니 뒤 배경이 흐림 정도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도 상관없습니다. 피사체 거리 보통 80cm에서 50cm 안으로 앞으로 다가가면 처음 설정 조리개 F 그대로 다가가면 흐림 정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피사체를 크게 촬영하려고 할 경우 조리개 조임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개 조임 정도는 피사체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반드시 뒤 배경을 보면서 조정하시며 모든 핀을 맞추기 위하여서는 조리개 조임은 최대로 합니다. 카메라 조리개 조임 방법은 피사체를 멀리 촬영할 때면 조리개를 열고 조리개 F3.5에서 4.5 정도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피사체와 카메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조리개 조임은 F3.5에서 4.5보다 더 조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파나소닉 GX8과 누믹스 20mm 단렌즈를 그리고 구형 시그마 마이크로 50mm로 촬영한 사진 영상입니다. 봄철 야생화 접사는 이 정도 저렴한 장비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